안녕하세요, 강한무석입니다. 오늘은 NBA 5경기 준비해 왔는데요. 뭐 지난 영상에 뭐 댓글들이나 좀 봤어요. 근데 사실 뭐 이틀 보셨다길래 제가 뭐 따로 이틀 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실. 그래가지고 뭐 오래 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 자기 전이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뭐 그래요, 댓글들이나 그런 분들이 주신 의견들 이거 생각해 보는데 이틀 본 사람이고,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NBA가 당연히 어려워요. 진짜 한 경기 한 경기 다 어렵습니다. 아니 애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스터가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당연히 방구석 분석하는 어, 유튜버고, 제가 뭐 가비지 선수들의 성향이나 플레이 스타일이나 최근 뭐 슛감이나 이런 것까지 알고 있으면 사실 이 자리에 없겠죠. 뭐 미국에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것까지 기대하고 보실 분들은 안 보시는 게 나아요. 그 정도 전문성을 사실 일반인이 갖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이 이렇게 다 빠지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NBA 쉽다고 하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음,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뭐 분석이 그나마 될 만한 경기들도 요즘 같은 경우 막 많이 터지니까, 뭐 핵심이 빠졌는데 막 그 팀이 이겨버리고 박살난 팀이 이기고 뭐 그런 경기들이 어, 종종 나오는 게 아니라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 어려워. 제가 분석하면서도 뭐 많이 찾아보고 해도 루키들은 데이터가 없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 드리면서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경기 인디애나 대 휴스턴 경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일단은 휴스턴 같은 경우 제일런 그린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휴스턴에 있어서 어떤 좀 강점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일단은 케빈 포터 주니어보다는 제일런 그린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크게 뭐 혹시나 돌아오자마자 좀 많은 턴오버를 유발한다 하더라도 뭐큰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인디애나는 지금 뭐 몇 주 전인가 이제 트레이드에서 리셋한다고 하고 나서부터 경기마다 너무 많은 기복이 있어요. 기복이 너무 심해요, 일단. 그러니까 일단 다 떠나 레들이고 하다 보니까 자기 스탯, 뭐슛 성공률이나 이런 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좀 터프한 슛이나 이런 것들을 던지지도 않고 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 전체적으로 조직력이 완전히 깨져 있는 상황에서 가끔 근데 경기가 잘 풀릴 때는 애들이 또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좀 공통적인 경기들에서의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일단 수비 열심히 안 합니다. 수비적으로 열심히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뭐 그나마 뭐 터너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팀 디펜스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휴스턴이 일단은 달리는 팀이고, 휴스턴도 마찬가지로 수비가 안 되잖아요. 뭐 공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최근에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그나마 오버 쪽이 나은 접근이지 않을까 싶어요. 승패로 간다면 저는 그래도 인디애나 쪽이 뭐 낫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미 신뢰도를 완전히 잃어버린 팀이고 오버 쪽에 접근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내 같은 경우 219.5인데 해외는 222.5예요. 아마 당연히 바뀔 가능성이 높겠고, 뭐요 기준점 정도면 오바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 대 애틀란타. 역시나 뭐 주전들이나 뭐 주요 벤치고 엄청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나마 필라델피아가 상황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이에요. 일단은 뭐 홈팀 먼저 말씀드리면은 조엘 엠비드 백업이나 뭐 데니 그린, 밀튼, 니엔까지 많이 빠져 있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뭐 펄칸 코크마즈나 아니면 타이레스 맥시 정도는 돌아왔어요. 지난 경기에서는 못 뛰었는데 돌아온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면 뭐 벤치 쪽에 타이뷰르나 코크마즈 정도가 있어요. 사실 뭐 코크마즈나 뭐 타이브나 크게 믿을 만한 선수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은 있는 게 중요해요, 사실. 그러니까 없는 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애틀란타만 보더라도 카펠라 빠져서 뭐
골기디행 나오고 있지, 갈리나리, 그리고 뭐 루일 벤치 쪽에 지금 다 빠져 있지. 기존 주전이었던 뭐 헌터는 진작에 빠져 있었고, 그나마 요즘 트레이 형이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빠졌고, 케빈 허더 이번 계속 부진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쉽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거의 뭐 벤치 같은 경우는 마탱이가 갔어요. 없습니다. 뛸 선수가 그냥 가비지 선수들밖에 없어요, 지금. 그나마 이제 뭐 지난 경기에서는 뭐 복귀전이라 그런지 아니면 벤치가 너무 약해서 그런지 보그단이 이제 벤치로 갔었는데 복귀 첫 경기다 보니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지금 주전 라인업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뭐 딜런 라이트 같은 선수들이 많은 득점을 올려줄 것도 아니고, 캠 레디시는 한계가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좀 있는 선수고, 물론 기회를 좀 받으면은 잘할 것 같긴 해요. 그런 상황에 존 콜리스 정도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제 골기디행이 수비가 좋은 선수기 때문에 뭐 엔비드를 조금 어떻게 뭐 제어라도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애틀란타 라인업으로는 제 생각에는 어, 디트로이트도 디트로이트 원정을 가도 장담할 수 없는 지금 라인업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필라델피아 일반승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핸디캡에 있어서는 국내 9.5고 해외는 한 10점대요. 두 자릿수거든요. 10.5에서 한 11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좀 높긴 하거든요. 필라도 지금 벤치가 마탱이가 가가지고 높긴 한데, 이 경기는 그래도 필라델피아 쪽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틀란타 지금 라인업으로는 도저히 배팅할 사이즈가 안 나오는 것 같고, 저는 필마 한 10.5 정도로 적을게요. 뭐 11.5는 좀 빡세고 한 10.5, 뭐 11.5까지도 마인 봅니다. 그러니까 뭐 기준점 무시하고 그냥 마인을 봐요. 지금 애틀란타 프렌 쪽을 찍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언어바 사실 언더 쪽을 보려고 했는데 기준점이 그냥 완전 떨어졌어요. 214.5 언더는 제가 볼 때 푸근할 것 같은데 205.5는 사실 음, 너무 낮습니다. 너무 낮다 보니까 이 부분은 패스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필마 보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 경기 뉴욕 대 워싱턴. 두 팀 다 오락가락하죠. 워싱턴도 최근에 계속 안 좋다가 유타 원정에서 잡았고, 뉴욕 같은 경우 지금 뭐 부상자도 부상자지만 팀 전체적으로 전열이 가다듬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뭐 어렵게 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하치무라가 워싱턴 쪽에서는 복귀할 수 있겠고, KCP 수비가 좋은 KCP가 좀 아웃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 사실 어, 상당히 워싱턴 쪽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뉴욕 쪽을 보기도 어려운데, 계속 보면은 많은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는데 최근에 계속 빠져 있던 선수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너런스 노엘이 빠졌어요. 아무래도 노엘이 미첼 로빈슨보다는 수비가 확실히 좋은 센터 자원이고, 빠지게 됐고 미첼 로빈슨이 들어갔고, 여기에 이제 지금 최근 뉴욕 같은 경우 캔바 워커를 다시금 쓰고 있거든요. 지금 라인업상에 뭐 알렉 벅스가 들어가 있는데 캔바 워커를 다시금 중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제대로 된 볼 핸들러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수비가 안 되고 공격 약간 몰빵이라고 볼 수 있는 캔바 워커를 사용하고, 너런스 노일까지 수비가 좋은 너런스 노일이 빠져 있고, 마찬가지로 워싱턴도 이제 수비가 되는 KCP가 빠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 경기에는 승패는 솔직히 저는 굳이 보면 뉴욕 니스 쪽인데 오바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기준점도 그렇게 높지 않은 지금 상황이고, 뭐 닉스 쪽에 이제 GTD 자원들도 많은 상황에서 그냥 오바 쪽을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국내는 지금 210.5인데 해외 같은 경우 뭐 한 21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08.5까지 떨어져서 기준점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해외가 지금 국내보다 더 낮은 상황이고, 10.5 기준으로 따졌을 때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만 보고 넘어갈게요. 승패는 말씀드렸는데 어렵습니다. 요즘 빌이 엄청 잘하고 있는데 쿠즈마 야투도 마탱이가 같고, 디니드도 최근에 너무 안 터지고, 거의 뭐 빌이랑 벤치들이 그냥 워싱턴 게임을 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나마 뉴욕 쪽이 좀 낫다고 보긴 합니다. 넘어가서 네 번째 경기 덴버 대 샬럿. 덴버도 거의 뭐 지난 경기에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상대로 거의 뭐 마탱이 간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었죠. 샬럿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복귀한 이후로 이 코로나 복귀 선수들이
복귀할 때 보통 대부분 꽤 많은 선수들이 초반에 좀 헤매는 것 같아요. 나라도 그렇고 이제 휴유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이제 뭐 신체적으로 일반인보다 훨씬 건강한 선수들일지라도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더 예민할 수도 있겠고, 농구 같은 경우 특히나 슛감 이런 거에 있어서 엄청 손끝 감각이 예민한 스포츠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조엘 엠비드나 토바이스 해리스도 고전을 했었고, 지금 샬럿 선수들도 꽤 고전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라멜로도 야투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덴버 쪽에 요키치가 있기 때문에 메이슨 플럼리가 그래도 한 20분 정도는 뛸 것 같아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출전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샬럿의 스몰볼에 돌아가는 시간이 조금 적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지금 뭐 벤치 쪽에 하일랜드 같은 선수들이 3점이 좀 슛이 좀 되는 선수들이 GTD에 걸려 있는 부분도 좀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요 경기는 어, 샬럿 쪽을 보긴 하는데, 뭐 추천드리고 싶은 경기는 아닙니다. 주력감은 아니고 고배당 정도는 찍어볼, 배당이 그래도 높기 때문에 고배당 정도 찍어볼만 한데, 뭐 오바 쪽의 선택지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일단 해외 같은 경우 230.5거든요. 지금 국내는 229.5인데 30.5에 31.5까지 올랐네요. 이 정도까지 올랐는데 높은 기준점이어도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로저 같은 경우가 최근 부진하고 있는데 슬슬 터질 때가 됐고, 지난 경기 결장했던 이제 헤이워드도 돌아오고 이러면 또 벤치 우브레가 있거든요. 뭐 우브레나 뭐 PJ 워싱턴의 활용도도 더 높아질 테고, 덴버의 야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몰볼을 좀 많이 돌리는 샬럿 특성상 요키치한테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고전할 가능성이 높고, 요키치 같은 슈퍼스타가 지난 오클라호마전에 상당히 좀 부진했잖아요, 요키치가. 그런 상황에서 오늘 경기는 뭐 고전할 여지도 샬럿 쪽에 딱히 없고, 샬럿이 수비에 고전할 여지가 요키치가 크게 없어 보이고, 두 경기 연속 또 부진하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요키치가 좀 터져준다면은 오바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샬럿 승인 오바까지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경기 유타 대 미네소타인데, 지금 미네소타도 물론 지금 타운스나 이제 디안젤로 러셀이 버티고 있긴 한데, 앤트맨 앤서니 에드워즈가 빠져있고 베벌리까지 빠져있어. 거기 오코기 프린스 밴더빌트까지 빠져있어가지고 뭐 공격 수비 뭐 좋은 선수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앤서니 에드워즈나 뭐 오코기 같은 경우 이제 공수 다 되는 최근의 선수고, 뭐 밴더빌렛이나 베벌리 같은 경우 특히나 미네소타의 올 시즌 좋은 수비에 상당히 많은 공헌을 했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유타의 폭격을 제가 볼 때는 감당해내기 좀 어려워 보여요. 지금 같은 경우 뭐 볼마로 뭐 이런 득보잡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거의 뭐 수비하라고 넣어놓은 애들이에요. 근데 뭐 그것마저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잘 될 리가 없죠. 사실 이런 선수들이 뛰는 게 잘 되는 케이스가 많이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뭐 타운스나 뭐 디안젤로 러셀이 그나마 고군분투를 할 텐데, 아니면 요즘 괜찮은 말릭 비즐리나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이고, 타운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매치업 상대가 고배우고 여러 가지로 고전할 여지가 있고, 수비가 안 되고 공격 면에서도 좀 고전할 여지가 있다 보니까 유타가 충분히 마인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 9.5 기준점인데, 해외 같은 경우 많이 떨어져서 지금 12.5예요. 국내도 아마 12.5나 11.5 정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마인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인승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6경기만 준비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나? 아무튼 마지막 경기입니다. 골든스테이트 대 멤피스. 상당히 재밌는 매치예요. 이 경기는 거의 뭐 무조건 봐야 될 정도로 재밌는 매치인데, 일단은 뭐 골스가 지난 시즌에도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이제 멤피스한테 졌었고,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자모란트한테 뻥뻥 뚫리면서 역전패를 당했었는데, 지금 뭐 이거달라 조던풀 위긴스도 빠져있고, 그나마 이제 조던풀 땜빵 해주던 데미안리까지 아웃이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게리 페이튼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상당히 골스도 지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지만 워낙 로스터가 탄탄하기 때문에 다른 팀들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꽤나 믿을만한 선수들이 출전을 하긴 해요. 뭐 그런 상황이고,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브랜든 클라크가 아웃이 떠 있고 타이러스 존스가 아웃인데 결국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이목이 자모란트에 좀 집중이 돼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오클라호마 프렌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모란트가 없을 때 오히려 성적이 더 좋다. 자모란트가 있었을 때 디펜시브 레이팅 같은 경우 멤피스가 거의 꼴등이었거든요. 거의 공격 몰빵팀이었는데 자모란트가 빠지고 디펜시브 레이팅이 거의 최상위권 수준까지 올라왔었던 멤피스예요. 근데 귀신같이도 자모란트 나오고 졌고 현지에서도 많은 좀 비난을 받았고 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거는 뭐 경기 분석보다는 이제 이 경기를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인데 오늘 어차피 경기 수도 적으니까 편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 그런 비난들에 좀 많이 상처를 입고 했다고 해요. 실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팀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자모란트를 옹호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멤피스가 전체적으로 좀 팀이 일단은 상당히 의욕적이고 이 경기 잡으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볼턴 왜냐면 정규 시즌 같은 경우 워낙 일정이 길다 보니까 몇 경기 정도는 그냥 설렁설렁 뛰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멤피스 같은 경우 요 경기 정도는 충분히 이제 정신무장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 많이 빠진 골스한테 어, 게리 페이튼이 그나마 버티고 있어가지고 뭐 자모란트나 베인 정도로 어느 정도 제어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 지금 라인업 쪽으로 보면은 이거는 진짜 커리한테 의존해야 되는 라인업이에요. 게리 페이튼이 뭐 꾸준하게 뭐 종종 이제 3점을 꼽아둘 수는 있겠지만 꾸준함을 뭐 조던풀이나 뭐 기타 다른 선수들한테 기대하는 것만큼 기대할 수 없고요. 진짜 커리한테만 의존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정신무장한 멤피스한테 골스가 좀 충분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멤피스 프렌 좀 더 좋아 보이고 어쨌든 골수도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분명히 수비는 괜찮아요. 수비는 괜찮습니다. 지금 수비 좋은 선수들 많아요. 여기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특히나 이제 최근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뭐 데스먼드 베인이나 일단은 뭐 자모란트가 있는 이 가드진 수비가 상당히 좋은 이제 게리 페이튼이 있기 때문에 뭐 골수도 수비적으로는 생각보다는 선전할 가능성이 있고 공격에서 좀 답답하게 갈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언더 쪽의 가능성도 제가 볼 땐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217.5거든요. 기점이 그렇게 낮지도 않고 언더까지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멤피스가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 잡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6.5 기준이면 좀 넉넉한 기준점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멤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NBA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